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 이런 광고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느 금융사가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나 보면은 주로 카드사나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광고입니다. 자, 이 사업자가 사업상의 이유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때 쓰는 대출 상품이에요. 근데 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한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미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KB 시세의 90%까지 대출해 줍니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출해 주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는 대출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대출해 주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소득 대비 이자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 사업자 대출이니까. 게다가 개인 대출에 적용되는 15억 추가 LTV 제로 부분도 이 사업자 대출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15억 초과 주택 매수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지 3개월이 일단 지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제2금융권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1.5에서 2%포인트 더 높고요. 만약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1%포인트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만기가 존재하는데 이자만 납부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현재 개인에게는요, 엄격한 주택구입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40%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0% 이하의 LTV 비율이 적용되고요. 또한 강력한 DSR 규제가 적용돼서 본인의 소득 대비 40% 넘는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을 지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개인들은요,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미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은 무엇만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으로 1년에 1억 한도만 가능했는데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이것을 2억으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지만 주택구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받고 대출해 주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준 것을 제한할까요? 자, 거주하는 집 말고 또 집을 갖고 싶은 투자자, 대부분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더 사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담보로 5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 갭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한 채 있는 사람이 두 채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개인과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 사업자 담보대출을 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대출 모집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직장인이라서 사업체 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도 사업자 등록 노하우를 알려주고 관련 서류 작성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부업체와 연계해서 사업자 자금으로 매입까지 알선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대부업체로 매수를 하고 3개월 뒤에 사업자 담보대출로 대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출 방법이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졌고요. 대출 모집입도 커뮤니티 등에서 접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부분이죠. 이러다 보니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2년 3개월 만에 5.7조 원에서 12.4조 원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6.7조 원 늘어났거든요. 6.7조 원이면요, 10억짜리 아파트 6,700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저축은행만 6.7조 원 증가이고요, 카드사나 보험사와
캐피탈 업체,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나 다 지역단위 농협 같은 상호금융조합은 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 합쳐버리면 이거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겠구나. 그런데 이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요, 기업대출로 분류돼서 가계부채 통계에 누락이 되어 왔다는 거죠. 결국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대해서 엄중 대응을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 및 대출 모집인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위법적인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엄중 제지할 것이다. 그런데 단속한다고 놀란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요, 이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놀란 거예요. 바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된 겁니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택담보대의 평균 LTV가 무려 75%라고 합니다. 가계주택담보대출 42.4% 대비 훨씬 높은 수치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 7억 5천만 원 대출해줬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대책 없이 대출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전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에서 LTV 80%를 초과하는 고 LTV 사업자가 무려 48.4%, 절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거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거 앞으로 심각한 문제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장금리가 치솟고 있어요. 2020년 말 기준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3에서 3.5%였어요. 근데 현재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에서 5.5%입니다. 여기에 후순위 대출은 1%포인트 더 늘어나요. 당연히 얘는 변동금리거든요. 코픽스 금리와 연동이 돼요. 이 늘어난 부담을 차주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연말에 기준금리 2.75에서 3% 간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럼 연말에 사업자 대출금리가 6에서 7%까지 올라갑니다. LTV 75%로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6에서 7% 된다는 거, 이거 못 버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반이나 되는 고 LTV 차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90% 초과하는 차주의 대출 규모가 1.9조 원이나 되고요. 80에서 90%가 4.1조 원이나 됩니다. 저축은행만요. 그러면은 주택가격이 20%만 하락해도 담보가치가 사실상 제로가 돼버리면서 부실 대출이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수도권에 10에서 15% 하락한 지역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락하기 이전에 당장 처분을 해야겠죠. 결국 차주들한테 남은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투매예요. 그냥 배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다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팔아서 신용불량자를 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이번 겨울에 이런 투매 물량이 급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반대매매 수준의 급락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 일어날 부동산 시장 대변화가 있죠. 자주 말씀드렸죠.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높게 치솟아서 전세 수요자를 찾기 힘들고, 또한 2년 전 전세 시세가 높았다면 역전세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역전세난 상황에서는요, 금매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전세라는 거는 임대인이 임차한테 2년 만기로 빌린 대출이거든요. 그 대출 상환이 다가왔는데 만약에 상환하지 못한다면 집은 경매로 넘어가니까 무조건 금매로 팔아야 됩니다. 내가 상환할 능력이 없다면. 그런데 이런 역전세 상황에서는 기가 막히게 거래가 되지가 않아요. 수요자가 뚝 끊겨버린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실수요자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하락에 관망을 해버리고요. 투자자들도 전세 가격 하락 상황에선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아까 꼭 팔아야 되는 차주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못 팔아버리네. 싸게 팔아도 수요자가 찾기 어려워지네.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제2금융권 손실도 확대되는 것이고 관련 부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크게 될 것입니다. 저 보도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국 이래 최대 로또 분양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긴축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 해야 되는데 기존 주택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분들 로또 분양에 당첨되시면 됩니다.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까지 저희 쇼킹부동산2 청약 가부에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